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 쇼. 예, 중앙의 정치 얘기, 선거 얘기도 중요합니다만 당장 먹고 사는 문제도 중요한데요. 이번에는 서민들의 먹고 사는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돼지를 키우는 농가들, 양돈 농가들이 지금 못 살겠다고 아우성입니다. 벌써 반년째 돼지값이 폭락하면서 키우면 키울수록 적자폭이 늘어나고 있다는데 도대체 이게 어떤 상황인지, 이유는 뭔지 찬찬히 짚어보죠. 먼저 한 양돈 농가 연결해서 현장 얘기 듣겠습니다. 경남 창원에서 돼지 키우는 분이세요. 박창식 씨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박 선생님 나와 계세요. 예, 반갑습니다. 예, 양돈 농가가 어렵다 뭐 이런 이야기를 종종 들어왔는데 예. 지금이 그 과거 어느 때보다도 더 심각한 건가요? 예, 제가 뭐 돼지 34년 동안 평생을 돼지 키웠습니다만은 예. 좀 이렇게 어려운 적은 없었습니다. 아니 어느 정도길래 34년 만에 최고다 이러세요? 예, 뭐 옛날 79년 파동 때는 돼지 새끼를 갖다 버린다는 그런 뭐 뉴스가 나오고 했습니다. 예. 그렇지만 그때는 소규모 부업농이었을 때고 지금은 농가들이 전부가 전업농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활을 이 농장에 다 걸고 있기 때문에 예. 뭐 망하든가 뭐 흥하든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은. 그 빚이 어느 정도나 되세요 그러면? 뭐 저희들 보통 천도 농가 같은 경우에 그 고정 투자비하고 해서 다 한 13억 정도 들어갑니다. 예. 평균. 그러면 여기에서 뭐 자부담이 한 7, 8억 들어가더라도 부채만 3억 내지 한 5억을 안고 갑니다. 고정 투자에. 예. 거기에다 사료비라든가 약품비 등 외상으로 이제 현금이 없으니까 1억 정도의 부채를 안고 그래도 막 적어도 60% 정도는 내재산을 투자를 해서 가는데 여기에 이제 뭐 매월 적자를 뭐 2, 3천씩 보다 보니까 6개월 동안 빚이 2, 3억 또 늘어났습니다. 아니 매월 빚이 2, 3천씩 늘어난다고요? 예. 그러면은 좀 쉽게 설명해서 돼지 한 마리를 키우면 키울수록 적자가 얼마나 늘어난다는 얘기죠? 지금 저희들이 뭐 간단하게 말하면 돼지 한 마리 생산하는데 한 35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한 마리를 새끼 때부터 키워서 팔 때까지? 예. 35만 원 정도 들어가는데 지금 현재 돼지 한 마리 갖다 팔면 22만 원 내외입니다. 그럼 한 마리 12, 3만 원 적자를 봅니다. 그러면 대체적으로 천두 정도 돼지 키우는 농가가 월 한 150두 정도 출하를 합니다. 예. 그러면 여기에다가 뭐 두당 13만 원 손해 본다면 한 달에 얼마입니까? 얼마죠? 2천만 원 이상씩 적자가 나고 있습니다, 지금. 2천만 원 이상씩 예. 적자. 이런 적이 없었습니까? 34년 동안 한 번도? 없었죠. 주변 농가분들도 마찬가지 상황이에요? 아니면 우리 박 선생님이 좀 더 심각한 건가요? 저는 그래도 성적이 좋은 농가에 들어갑니다만은 지금 2011년 구제역으로 살처분한 농가들은 여기 그 당시에 또 보상을 받은 게 실제 손실의 한 80%밖에 보상을 못 받았습니다. 예. 지금 이분들은 뭐 경매 나오는 물량이 뭐 속출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뭐 돼지 시세가 이런데 누가 경매 나온다고 물건을 사겠습니까? 양돈장은 돼지 안 키우면 아무데도 못 씁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면 14억, 15억 되는 농장이 돼지 안 키우면 땅값밖에는 쓸 게 없습니다. 그 땅값 3, 4억밖에 안 나옵니다. 그러면 어떡합니까? 빚은 6, 7억 되고 실제 필요한 땅은 3, 4억밖에 안 되면 결국 3, 4억을 어디서 충당을 합니까? 뭐 돈을 많이 벌어서 떼돈 벌 생각은 없습니다. 다만 우리 노력한 만큼의 대가만 나온다라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농사를 짓고 있는데 전혀 뭐 앞길이 캄캄하게 보이는 게 전혀 빛이 안 보입니다. 자녀분은 어떻게 두셨어요? 뭐 저희도 일남 일녀를 두고 있습니다. 아이들은 다 키워서 어떻게 장가 결혼시키셨어요? 아직 그렇지는 못하고 있습니다만 자식한테 물려주려고 생각까지 했었는데 지금은 그 생각을 접어야 할 시점인 것 같습니다. 이게 좀 대대손손 이거 가문의 농장으로 키워보고 싶었는데. 예, 저도 아버님으로부터 조그마한 농장을 물려받아서 여기까지 왔는데 이제는 그런 생각을 접어야 될 시점인 것 같습니다. 말하자면 이걸 아들한테 딸한테 물려주면 예. 그 아이들한테 그 아이들의 미래가 너무 암담해 보이니까 물려주겠다는 생각 못 하시는 거예요. 전혀 희망을 볼 수가 없습니다, 지금은. 알겠습니다. 어떤 상황인지. 오늘 어려운 상황에서 인터뷰 고맙습니다. 예. 경남 창원에서 돼지 천두 키우시는 분이세요. 박창식 씨를 먼저 연결을 해봤습니다. 이어서 대한한돈협회의 얘기 들어보죠. 이병모 회장 연결이 돼 있습니다. 이 회장님. 한돈협회 이병모입니다. 예. 앞서서 연결한 분이 빚이 6, 7억인데 그나마 이것도 성적이 좋은 편이다 이러셨어요.
그럼 전반적으로는 지금 어떻단 얘기인가요? 저희 그 농가들이 평균 마리수가 대략 한 1,600~1,700마리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은 이게 이제 장치 산업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시설 투자가 좀 필요합니다. 그리고 분뇨 정화 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상당히 좀 투자가 좀 많이 들어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다른 그 농업 분야보다는 좀 부채가 좀 많은 편입니다. 전반적으로 그러니까 다 힘든 상황이다. 예, 그냥 그렇게 말씀하셔서는 잘 모르겠고 평균 빚 같은 거 조사해 보셨어요? 평균 부채? 저희 평균 부채 같은 경우 저희가 연말에 이렇게 조사를 해보면은요. 현재 양손농가 같은 경우 한 3~4억 정도로 나오고 있습니다. 평균 3~4억의 빚을 지고 있다. 예. 그럼 지금이 구제역 때 힘들다 했는데 그때보다 더 힘든 상황인가요? 구제역 때보다 좀 훨씬 힘들죠. 구제역 때는 이제 구제역을 실제로 당해가지고 살처분한 사람들이 힘들었고, 나머지 분들은 뭐 이렇게 좀 괜찮은 편이었었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체적으로 좀 돈가 생산비의 한 60~70%밖에 못 건지는 상황이 6개월째 지속되다 보니까 이제 거의 빈사 상태에 좀 놓여 있습니다. 빈사 상태. 예. 그럼 그 말씀은 이대로 그냥 계속 간다면은 어느 정도나 도산이 우려된단 말씀이세요? 6개월 정도가 좀 아까도 전에 우리 농가에서 말씀하셨지만 뭐 한 달에 돼지 마리당 12만 원씩 손해 보면은 2~3천만 원씩 보면 6개월이면 좀 뭐 1억 이상씩 다 손해 본 거 아닙니까? 예. 이렇게 해서 서너 달 더 지나가면은 이게 살 수 없는 것이 사료회사에서 사료를 주지 않습니다. 여기는 더 이상 사료 줘봐야 사료값을 받을 수 없다. 사료를 끊고 그다음에 이제 그동안 담보 같은 것이 전부 다 사료회사에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사료회사는 이제 경매 절차에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농가들이 워낙 어렵다 보니까 야반 도주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아니면 고속도로 점거를 해서라도 우리 농가들의 이런 어려운 실정을 전국에 다 좀 알려야 된다. 또 뭐 부채에 대해 시달리고 사료값을 못 주고 막 이런 또 농가들은 또 극단적인 생각까지도 하고 있어가지고 여러 가지 너무 좀 심각한 상황입니다. 지난번에 소 키우시는 분들이 고속도로 점거 농성하고 이런 건 제가 봤습니다만 돼지 농가는 아직 아니었는데 돼지 농가도 우리도 그래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예요? 그쪽보다 현재 상황은 훨씬 더 심각합니다. 자, 그러면 왜 이렇게 됐는가가 제일 궁금한데, 아니 돼지 농가가 어쩌다가 이렇게 된 거죠? 이제 구제역이 와가지고 돼지 농가가 3분의 1이 살처분을 했습니다. 3분의 1이 살처분을 했기 때문에 이제 국내 생산량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수입이 많이 됐는데, 그때 정부 당국에서는 물가라는 명목으로 해서 무관세 수입을 해줬습니다. FTA에서 그러지 않아도 수입량이 늘어나고 있는데 관세를 뭐 20에서 25% 있던 걸 싹 없애버리니까 수입업자들이 수입을 엄청나게 많이 하고 국내에 있는 것도 수입품이 상당한 부분 많이 좀 잠식을 좀 했습니다. 그다음에 이게 무관세를 하다 보니까 이것도 이렇게 됐고, 또 살처분 농가들도 돈사만 놔둔 상태에서 그냥 말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다시 입식을 시켜가지고 하자면은 한 1년 반 정도 걸리는데 1년 반 정도 걸려서 생산하는 것들이 생산이 되고, 또 그동안 무관세로 정부에서 수입이 많이 됐던 것이 두 가지가 겹치는 바람에 이렇게 폭락의 원인이 좀 됐습니다. 물량이 너무 많아진 거군요. 살처분한 농가에서 다시 돼지 키우기 시작하면서 그것들이 이제 쏟아져 나오고 수입하는 물량이 겹치고. 수입하는 것들은 계속 뭐 수입은 지속적으로 계속 늘어나다 보니까 이 두 가지가 겹쳐서 좀 그렇습니다. 근데 구제역 때 소도 마찬가지로 대량 살처분했는데 그러면은 어떻게 소보다 돼지가 왜 더 힘든 거죠? 그때 제가 지금 말씀드렸듯이 돼지 농가의 3분의 1이 살처분을 했고 전체 330만 주 중에 한 90% 이상이 다 돼지입니다. 그는 숫자가 이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돼지가 훨씬 많이 살처분했기 때문에 그렇군요. 자, 그런데 지금 청취자 문자가 들어옵니다. 2149번님 같은 분들인데 신기한 건요. 산지에서는 제값 못 받는다고 아우성인데 소비자들이 마트나 정육점에서 만나는 돼지고기 값은 별 변동이 없이 여전히 비싸다.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그러니까요. 저희들도 그걸 조사를 해보니까 한 5년 전에도 삼겹살 1kg에 한 16,000~17,000원 했는데 지금 이렇게 돼지값이 반값이 내려갔는데도 일반 대형마트나 이런 데 가보면은 삼겹살 1kg에 뭐 13,000원에서 15,000원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저희가 기재부 물가당국한테 가가지고 이게 말이나 되느냐. 우리 거 올렸을 때는 무관세를 수입해서 이렇게 낮춰줬고 돼지값이 이렇게 내려갔는데도 왜 물가단속을 안 하냐고 물가당국까지 얘기를 하고 그랬는데도 이게 어쩐 일인지 이렇게 단속이 제대로 안 되고 있습니다. 아니 조사를 해보시니까 왜 그런 거예요? 뭔가 이유가 나왔을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은 모르겠습니다. 정확한 건 모르겠는데 예. 물가가 이렇게 생산지 원가가 올라가면은 판매가도 당연히 올라가는데 생산지 원가가 내려가는데도 판매가는 이렇게 그냥 평행선으로 가는 것이 뭐 일반적인 판매 행위를 하는 사람들은 뭐 그런 형태다 이런 것만 얘기하고 또 개인적인 그 사업 형태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가 뭐 이렇게 간섭할 권한이 없다라든가 뭐 이 정도밖에 얘기를 안 하고 있어서 좀 답답합니다. 유통 과정에서 마진이 팍팍 뛰고 뭐 몇 단계 거치면서 계속 마진이 늘어나는 부분을 그렇죠. 정부에서 어떻게 관여할 사항은 아닙니다.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게 끝이군요. 뭐 그런 답변은 나오고 있어가지고요. 그러면은 물가 때문에 여태까지 수입 물량을 늘렸다고 치면은 저희가 이렇게 폭락돼 있는 상황에서는 농가들이 최소한의 대책을 써야 되는데 그것도 하나도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정권 말기고 새로운 정권이 들어서는 이런 과도기에 있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좀 많은 어려움을 농가들의 입장에서 겪고 있습니다. 어떤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세요? 저희는 이제 그 마리수가 좀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농가 입장에서도 10% 이상 생산량을 줄이기로 좀 오늘 결의대회를 하기로 했습니다. 일단 돼지 농가들끼리라도 우리 10% 이상 줄여보자 합의를 하셨어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출하 체중을 115kg에 출하하던 것을 110kg 이하로 낮추고 그리고 이제 어린 자동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성장률이 낮거나 이런 것들 도태시키고 그다음에 어미돼지 자체가 좀 적어야 이제 생산량이 적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오늘부터 저부터라도 우리 그 간부들 모두가 자신 개인정보 공개를 통해서 모든 감축하는 것들을 10% 감축하기로 결의를 좀 하기로 했습니다. 일단 자구책은 그렇게 마련하셨고 정부에 바라는 점, 관계당국에 바라는 점은? 정부에서는 이렇게 무분별하게 수입이 많이 되고 있으니까 수입 돈역에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검역 강화를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검역 강화를 시켜서 저희가 23개국 1966곳에서 수입이 들어오고 있는데 여기서 대한 단속을 철저히 해서 비위생적이거나 또 문제가 있는 수입 돈역이 없는지를 감독을 철저히 좀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원산지가 지금 돼지고기 같은 경우는 이게 둔갑돼서 파는 게 너무나 좀 많습니다. 그런가요? 원산지 둔갑에 되는 거에서 원산지 표시를 지속적으로 이렇게 관리 감독을 해서 둔갑 판매된 걸 막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저희들이 이제 출하 체중을 낮추고 싶어도 큰 돼지들이 많기 때문에 더 이상 낮추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한 일주일분이라도 정부에서 수매를 해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출하 체중을 낮춰서 생산량이 좀 적게끔 그런 방법을 찾았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입을 아예 줄여달라 이렇게 부탁은 안 하시네요? 수입도 당연히 이제 FTA 때문에 일정 부분 한계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검역 강화를 시키면은 사실 좀 위생적인 돼지가 들어올 수 있도록 하고 문제 있는 우리나라들이 수출하는 나라들이 문제가 있나 없나를 단속을 해보면은 충분히 좀 그런 효과는 자연적으로 물량은 줄어들 거라는 말씀. 어떤 상황인지 알겠습니다. 회장님 고맙습니다. 예.